안녕하세요. 에듀윌 윤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 자소서 동서발전 인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번 이제 정규직 자소서만 다루다가 좀 가볍게 동서발전 인턴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얘기해보고,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인턴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소서 전략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발전 이번에 인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총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 적부의 형태로 평가가 한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자격증이나 이런 합산 전수와 그 다음에 자소서 평가를 별도로 다시 한다라고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소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서발전의 인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항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3번까지의 문항이 개인의 어떤 역량과 관련된 문항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지원 동기형 문항과 2, 3번에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인턴에 지원한 동기를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소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맞추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6대 발전, 거기에서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대 발전사들은 화력 발전을 메인으로 잡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을 지원했다라는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라는 형태의 접근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트나 알리오를 참고하시면은 화력 발전의 가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직렬이나 직군에 맞춰 갖고 연구 보고 자료나 경영혁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동서발전의 화력 발전에서 어떠한 포인트들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형태의 접근이 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자소서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관련은 동서발전이 수소 발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발전의 과정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수소로 변환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수소 발전에 대한 부분이냐를 포커싱을 맞춘 다음에 해당 부분에 인상적으로 바라봤고, 그 부분을 내가 일을 하면서 체험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준비된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 인턴 경험을 더하면 이러한 직무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모습이 나중에 동서발전 정규직 지원할 때 분명히 필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플로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전소에 대한 어떤 실제로 지원 동기를 적으실 때 발전소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전소 내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발전소냐에 따라서 발전의 방법이나 주력으로 삼는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원 지역에 맞춰서 실제로 해당 사업적인 영역들을 언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모 발전소 합격자 자소서를 보면서 인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 입사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실무 역량을 배우기 위해 지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니네 회사 신입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그 전 과정에서 니네 회사의 업무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기종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복합 화력은 오염물질 관리에 엄격하게 설계됐고 스마트 발전소로 구축이 되었다. 비전을 배우기에 최적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한국 동서발전의 인턴이 되어 실무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다. 라는 형태의 접근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역량, 그 다음에 동서발전의 인턴 경험을 더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직무 준비를 완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포부를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지원 동기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발전소의 지원 동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아래쪽보다 이 위쪽이 중요한데, 내가 지원하는 지역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해당 지역의 발전 설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지원 포인트의 모멘텀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내가 지원하는 지역의 발전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부인이 수행한 대표적인 경력 또는 경험을 기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력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밑에 사족으로 동서발전에서 달아놓은 부분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직접 채용 실제 자소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경력과 경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분들은 다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직무와 관련된 능력 향상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자, 이 과정에서 내가 경험이 좀 일치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특정한 부분에 대한 뭐 인턴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 관련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험의 요소가 괜찮은, 내가 이 직무와 연계되는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듯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나는 해당 부분에 대한 관련된 조금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적인 성취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미 4학년이 넘어선 분들이 만약에 인턴 지원할 때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급을 하시면서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자, 이 동서발전의 인턴도 그냥 일반적인 인턴이라고 채용을 하지 않고 각각의 직무 분야들이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전 관련된 분야들도 있고 해서 각각의 전공별로 직무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직무 분야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왔음을 어필을 한 다음에 그 노력을 바탕으로 들어가서 인턴 업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형태로 글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글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예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지원을 할 당시에 이미 자격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어서 그걸 강하게 어필은 하는데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 어필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자소서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직무에 관련된 어필이 이어져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작성해 본다면은 동서발전자서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문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귀화의 능력 등 보완해야 될 부분과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아니면은 계획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직무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보완할 부분을 어디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완할 부분은 실제로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보완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정규직 직무기술서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무기술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나 이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접근들이 있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방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인턴 업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턴 직무기술서를 직무 설명 자료죠. 그래갖고 인턴 직무 기술서나 직무 설명 자료를 활용을 하셔갖고, 자,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떤 특정 포인트들은 정규직 직무 기술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활동들은 인턴 직무 기술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들어가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이런 역량들을 함양하겠다라는 형태의 플랜을 제시한다라는 형태. 궁극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인턴 근무를 하면서 얻게 될 어떤 업무적인 성향의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모습의 플랜을 제시한다라는 구조로 글을 작성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규직 직무기술서에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완하기 위한 계획들을 인턴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접근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창 시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실제로 스토리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 그래갖고 두 가지씩, 그 다음에 스타 기법,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 제시라는 그런 형태의 글 구조를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뭐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이 두 가지씩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제로 스타 기법으로 그냥 글을 작성을 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자짜리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500자짜리를 너무 글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비전 제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만 정확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번 문항 좋은 글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찍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인턴 직무에 필요한 키워드를 어필하는 형태의 스토리텔링만 이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귀하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최근에 채점 기준이 어떤 구조로 가냐면은 요 포인트들을 다 정확히 작성을 하였느냐를 여러분들 염두를 해서 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직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인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아무래도 좀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조별과제나 그 다음에 사무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경험 속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대안을 적용했던 경험들로 글의 순서를 잡아갖고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발견 및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해결 과정 자체가 원인 분석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해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결 방법에 대한 선택 이유기, 이 원인이 이랬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해서 적용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구조로 글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 맞는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서발전 자소서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동서발전은 자소서가 인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공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로우에 맞춰서 글을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의 친구처럼 인턴에 합격을 해서 실제로 소중한 또 취업을 위한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